안녕하세요, 예뻐진양입니다. 본 영상은 저희 예뻐진양에서 미용과 목욕을 진행했던 아이들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저희 예뻐진양의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러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께서 도움되실 만한 영상, 그리고 미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채널의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미용과 고양이 미용 차이점에서부터 처음 저희들 예뻐진양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있으니 기존에 방문하셨던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모르셨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들이 미용을 하든 목욕을 하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미용인데 어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고양이들도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중성화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자궁 적출 수술이라고 하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고환 적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좋게 포장을 한 것이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이고,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양이 같은 경우 수컷은 스프레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사람과 같이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되어 이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 자체는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이쁘게 포장한 거죠. 그래서 강아지 미용과 고양이 미용이라고 있는데, 강아지가 물론 미용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미용에서 받는 강아지들의 스트레스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고양이 미용에서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미용은 말 그대로 미용이라는 것은 그 미용을 받는 상대방이 힘들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스포팅을 통해서 여러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그런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고양이는 고양이 미용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고양이 털 깎기 이런 정도의 표현력이 맞겠지만, 강아지 미용, 고양이 미용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강아지가 요만큼 스트레스 받는다면 고양이는 이만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하부 요로계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비뇨계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여러 어떤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유는,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이만큼씩 받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고양이들이 몸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균들에 쉽게 노출이 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질병으로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 집에 돌아가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본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여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꼭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 고양이들이 이제 집에서 자율급식을 하죠. 집에 가시면 이제 자율급식 사료통, 그리고 자율급식 물통, 아니면은 물 정수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그 자율급식기를 모두 치워주시고 조그만 밥그릇을 준비하셔서 물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를 꼭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밥이나 물을 하루 정도는 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미용을 했는 게 예를 들어 오후 2시라면 내일 오후 2시까지 밥이나 물을 안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루가 더 지나가게 되면 자칫 탈수 증상으로 고양이들에게 치명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꼭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물그릇, 밥그릇을 준비하셔서 잘 먹는지, 물은 먹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셔서 물이나 밥을 안 먹게 되면 저희 쪽에 연락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다수 고양이들은 물이나 밥을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뭐 추로라든지 간식을 이렇게 조금씩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예민하다거나 많이 힘들었던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를 몸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움츠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먹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꼭 자율급식기를 치우시고 제한급식을 한 이틀 정도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털로 보호되어 있던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털을 제거하고 나면 그 피부에 보호막들이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질이나 비듬 등이 이제 발생되었던 걸 저희가 이제 목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트러블을 개선을 하고 보호막을 처분을 하겠지만, 원래 있는 그대로의 어떤 피부 상태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 발생 많이 될 수 있는 신발장이나 앞베란다나 뒷베란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고양이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가지 못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쪽 부분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곰팡이들이 제일 많은 공간이다 보니 약해져 있는 피부에 자칫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병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집사님들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필히 유심히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양이들이 미용이나 목욕을 하고 난 뒤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집에 가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침대 밑이나 아니면 소파 밑에,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숨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께서 불쌍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땡겨서 이제 간식도 주려고 하지만 하루 정도는 그 아이들이 이 몸으로 받아는 스트레스를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몸 상태가 예전에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강아지 미용을 그만큼에 비유하고 고양이 미용을 이만큼으로 비유한 스트레스가 고양이들에 따라서, 묘종에 따라서, 같은 묘종이더라도 그 고양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표출하는 부분이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숨어 있다거나 우리 아이가 구석에서 안 나온다면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혼자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충분히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미용을 하고 나면, 목욕은 좀 덜한데 미용을 하고 나면 이제 털이 있다가 없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원해 보일지언정 이제 가을이나 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추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옷을 많이 입히시는데 어떤 집사님께서는 이제 집에 이동하면서 옷을 입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그 옷 입히는 거를 집에서 계속 이제 입히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서 옷을 또 이제 입히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용을 통해서 피부에 보호막들이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공기와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옷을 입게 되면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옷을 안 입던 아이가 미용을 했다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걷던 아이 엉덩이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대고 엉구조초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미용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털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를 등에 이렇게 붙이더라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엉덩이를 내빼면서 걷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그만큼 예민해 있고 하기 때문에 옷을 좀 벗겨주시고 그리고 옷을 안 입혀도 굳이 이제 이불이나 이런 거를 깔아 놓으시면 따뜻한 데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아이들이 많아요. 기름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털이 길게 되면 어떤 각종 드름 같은 그런 것들이 등드름이나 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즉 밀폐되어지는 옷을 입혀버리면 어떤 모공에서 올라오는 피지를 순환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드름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니 웬만하면 조금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묘의 경우, 2마리 이상의 경우 미용을 하고 나면 서로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미용했던 아이가 미용하지 않은 아이에게 너 내 옆에 오지 마라고 이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미용하지 않고 집에 있던 아이가 미용하고 온 아이를 못 알아보고 서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2마리, 3마리 다묘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보고 조금씩 이렇게 앞발질하고 하악질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알아보고 친해지는데, 만약에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그 지경이면은 이제 조금 분리를 시켜놓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못 알아보고 서로 막 앞발질하고 그 정도는 하악질하고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고객님들을 불러서 어떤 피부 트러블이 있다거나 혹은 우드래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요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곰팡이성 피부병인 것 같다, 혹은 곰팡이 피부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시스트를 해드리는데, 진짜 어디에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이나 이렇게 지났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을 권장드려요. 이게 이제 만약에 피부병이, 특히 다묘의 경우에는 피부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 퍼지기 때문에 다묘의 경우에는 필히 보셔야 되고, 혼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피부병은 자기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질병이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위가 커진다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소독약도 처방받으시면서 그렇게 케어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7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미용을 하는 중에 많은 소리를 지르고 앞발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하악질을 한다거나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던 아이, 또는 CCTV로 보기에는 조용하게, 완전 조용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라라 떨면서 예민했던 특히 그런 아이들은 유심히 지켜봐 주실 것이, 털이 있다가 털이 없을 경우 심한 오버그루밍을 할 수도 있고요. 털이 자라면서 특정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한 어떤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질캔 등의 어떤 영양제를 급여를 한다거나 병원에 내방하여 확인을 하셔서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실 이제 고양이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스트레스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고양이들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출하는지는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셔야 하고, 집사님들께서 유심히 지켜보시고 저희 안내 내용을 들으시고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고 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거나, 혹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병원에 내방하여 수의사님의 조치를 받고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저희가 노무의 경우나 7세 이상의 어떤 심하게 미용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점핑 미용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던 아이들입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계곡을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안정을 취하다가 밤에 조용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하루 정도는 유심히 정말 지켜봐 주실 것을 권장드려요. 미용을 하는 중에 괜찮고, 목욕을 하는 중에 괜찮고, 드라이 하는 중에 괜찮았다 하더라도 이동 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다가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께서는 해당하는 고양이의 경우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제 노묘의 경우나 7세 또는 이제 털을 너무 바짝 미는 게 싫어서 3mm 점핑 미용의 경우 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를 많이 하면서 이제 잔털 이런 거를 많이 제거를 해드려요. 하지만 이제 미용을 너무 많이 거부한다거나, 노무의 경우에는 드라이를 몸만 드라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몸까지 조금 바짝 이렇게 말려드리고 또 바람을 더 많이 해서 이 잔털을 좀 제거를 해드리면 좋은데,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빠른 드라이를 하다 보면, 집에 가서 고양이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먼지 같은 어떤 잔털이 되게 먼지처럼 후루루루 이렇게 날리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는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제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라고 보시고 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털이 심하게 엉켰던 아이들. 이게 이제 악재죠. 젊은데 뭐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심하게 엉켰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안심해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털이 엉키게 되면 살을 더 많이 당기면서 엉킨 털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몇 배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묘에 비만에 털이 심하게 엉켰을 경우 저희는 사실 미용을 안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손으로 미용했던 아이들이 정말 확률적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이 많다면 미용을 안 해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늙었다고, 그리고 뚱뚱하다고 엉켰는데 그 털이 뽑히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못할 짓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빗질을 많이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런 아이들은 빗질을 거부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로지 집사님의 선택 권한을 많이 드려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70% 발생될 것이다. 6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득불 이미 엉켰는 것은 제거해야 하고, 이 엉켰는 것은 빠른 미용이 안 돼요. 엉키는 거를 잘못 정말 미용하다 보면 상처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속털이 다 뽑혀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른 아이의 자칫 클리퍼가 잘못 스쳐 지나가 버리면 큰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미용을 받고 집에 가게 되면 특히나 여러 사항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계곡을 한다거나 오버그루밍을 한다거나 털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헉헉헉헉 하면서 알짝을 한다거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물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아이들은 유심히 관찰하셔서 특이사항이 보이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거는 밥을 먹는지, 물을 먹는지, 혹은 토를 4-5번 이상 하는지, 혹은 고양이 등을 이렇게 당겼을 때 살이 당겨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겨져 나오는데 그게 딱 놓으면은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당겼는데 젤리처럼 천천히 완전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돼요. 근데 보통 고양이는 이렇게 이제 펴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펴지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탈수가 오는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별도의 조치를 빠르게 받으셔야 되지, 고양이들은 이제 탈수가 오게 되면 자칫 큰 상황에까지, 사망의 상황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고 병원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나 비만의 경우 또는 알러지가 있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특히나 옷을 입히지 마시고
옷을 입히게 되면 또 다른 2차 질병이 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료 알러지일지 아니면은 그 사료 안에 있는 어떤 식물성 알러지인지는 알러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튼 알러지 때문에 오버룸을 너무 많이 해서 간지럽겠죠. 우리도 사람들 알러지 있으면 피부 막 계속 긁잖아요. 똑같아요. 고양이들은 자꾸 그루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 부분이 완전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알러지가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털을 계속 뽑는 아이들, 이제 특히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옷을, 배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옷등이나 뭐 특정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옷등을 입히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피부가 약해져 있는 아이들일 경우 그 뜯는 행위나 오버루밍의 행위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면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피부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혀도 뭐 장시간 옷을 입히면 안 되겠죠. 고양이는 장시간 옷을 입히는 거는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가 그루밍도 해야 하고, 그루밍을 통하여 또 자기가 행복감도 느끼고 하는데, 그걸 차단시켜버리면 제대로 되는 정신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그루밍을 통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청결을 유지를 하는데, 옷을 입혀놓으면 뭐 옷을 뭐 6시간 입혔다가 뭐 이렇게 또 뭐 나머지 시간을 벗겼다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옷을 입히게 되면 털이 자라면서도 엉킬 것이고요, 그 안에서 피부병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집사님들의 잘못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옷을 계속 입히게 되면 거의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으니, 비만에 또는 피부 트러블이 원래 있던 아이나 알러지가 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옷을 입히지 않고 스카프, 네카라, 모쿠션 이런 작은 것들이 있어요. 돼냥이들이 이 똥꼬를 그루밍을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접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큰 네카라 말고 목에 이렇게 더 이상 목이 안 수그러져 가지고 특정 배 부위나 등 부위를 더 이상 그루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은 모쿠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밥 먹고 물 먹는 거는 이제 문제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장모인 경우에도 털이 어느 정도 자랄 때는 좀 풀어주고 빗질을 통해 가지고 엉키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너무 이제 많은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고양이를 위하여 또 같이 생활하면서 해준 만큼 서로 같이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들께서도 미용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말씀드렸는 어떤 내용을 인지하셔서 고양이를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뻐진양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벤트 영상을 한번 딱 올리면 띠링 하면서 이제 알람이 가실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벤트를 했는데 나는 뭐 할 줄 몰라가 이벤트 혜택 없는데 해주세요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하여 이벤트 영상을 올리고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고양이를 위한 어떤 미용실이 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고양이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계속 연구할 것이고, 충분히 휴식도 취하게끔 그렇게 미용을 진행하고, 또 부득불 시간은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싸납게 이렇게 진행되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제압을 통해서 미용을 진행되는 점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뻐진양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는 고양이 미용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